안녕하세요, 구루입니다. 드디어 올 하반기를 뒤흔들 삼성 갤럭시 신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영국 런던에서 가장 먼저 다양한 갤럭시 신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기존 폼팩터를 완전히 찢어버린 폴드 A 시리즈부터 베일에 쌓여있던 갤럭시 AI 글라스까지 과연 어떤 부분이 새롭게 바뀌었는지 구매 전 반드시 아셔야 되는 핵심만 빠르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주인공, 이번 언팩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큰 폴드 8입니다. 이번에 놀랍게도 두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바로 기존 스타일을 계승한 울트라 모델과 완전히 새로운 비율의 와이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폴드는 제가 잠시 뒤 소개시켜드릴 울트라고요. 이번 폴드 8은 세로가 짧고 가로가 긴 와이드 버전이에요. 저는 딱 집자마자 와, 이거지 싶었습니다. 아니, 기존에 폴드도 솔직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아쉬웠던 게 바로 이 화면 비율이에요. 가로가 좀 짧다 보니까 세로로 썼을 때도 유튜브를 볼 때도 그렇고 접었을 때 가로폭이 좀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딱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여권 크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딱 겹쳐놓으면 여권보다는 좀 짧긴 한데 기존에 비하면 이제는 이 상태에서만 써도 충분히 저처럼 손이 크신 남성분들도 편하게 타이핑 칠 수도 있겠다. 그리고 UI 보세요. 여백이 여유가 엄청 많아요. 지금 보면은 그 뉴스 피드가 뜨는 것만 봐도 훨씬 더 가독성이라든지 사진도 시원시원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 주로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굳이 펼치지 않더라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피드를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거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가로가 기니까 기존에는 이 가로 부분을 잘라서 위아래 분할하면 썼을 때도 그 비율조차도 좀 아쉬워서 저는 잘 안 썼거든요. 커버 화면에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반에 딱 놓고 자르면 화면이 두 개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확실히 폴드는 멀티태스킹을 위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되게 매력적이다, 혁신적인 비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딱 들자마자 느끼는 거는 진짜 가볍고 얇아요. 자기 한번 들어봐. 그럴까? 진짜 가볍다. 그리고 진짜 잡기 되게 좋은 것 같아. 조금 넓긴 한데 나한테는 진짜 가볍지. 사실 기존의 폴드는 좋았지만 여성분들보다 좀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썼던 거는 좀 무게가 무겁다? 좀 투박하다? 라는 이미지가 좀 강해서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폴드 8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되게 보기가 좋고 진짜 컴팩트하다. 휴대성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무게가 너무 가벼우니까. 주머니? 잠깐만, 여기 넣어주겠는데? 우와! 셔츠 포켓에 쏙 들어가. 위로 안 튀어나와. 원래 기존의 폴드는 여기 이렇게 넣으면 위가 나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되게 안정적으로 쏙 들어가는 느낌이랄까? 쏙 들어가네? 아예 모르겠어. 무게 진짜 가볍다. 지금 이 사이즈에 이렇게 가벼운 제품이 있나? 없는 것 같아. 화면은 5.5인치고요 16:10 비율의 화면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펼치면 완전 미니 태블릿이에요. 이게 7.6인치 화면입니다. 기존에 약간 정사각형 비율에서 컴팩트한 미니 태블릿 비율로 가로가 훨씬 더 길어졌는데 저는 워낙 핸드폰을 볼 때 뭐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주로 저는 영상 시청이나 뭐 웹서핑 그리고 멀티태스킹 뭐 게임 정도로 목적을 쓰기 때문에 와,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무게가 진짜 가벼우니까 이렇게 그냥 받치고 있어도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 비율이 왜 좋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영상을 볼 때 랩톱박스라고 해서 이제 검은색 화면이 위아래 많이 남는 게 좀 별로더라고요. 기존의 폴드 같은 경우에는 랩톱박스가 너무 많이 남은 채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큰 화면 제대로 다 못 쓰는 것 같다, 약간 좀 아쉬웠는데 지금 폴드 8은 엄청 좋습니다. 그 무엇보다 가벼운 게 미쳤다. 그래서 저처럼 약간 주로 핸드폰을 기존 빠형 스마트폰보다 좀 더 큰 화면에서 영상 시청이라든지 멀티태스킹 세로로 돌리면 또 숏폼 비율 영상 볼 때도 웹툰 볼 때도 너무 좋고요. 근데 제가 트라이포드는 지금도 메인은 너무 잘 쓰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화면이 크다 보니까 두 번 접어야 되다 보니까 되게 무겁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사실 이걸 잘 쓰고는 있지만 감히 사라고 못하겠는데 이번에 폴드 8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뭐 폴드, 트라이폴드까지 포함해서 전 폴드 좋긴 한데 손목 너무 아파요, 무게가 부담스러워요, 바지 주머니에 넣으면 약간 흘러내릴 것 같아요, 약간 그런 휴대성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폴드 8 말해 뭐해, 너무 좋습니다. 진짜 냉정하게 7.6인치 태블릿에 이 정도로 얇고 가볍고 성능 좋은 제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체품이 없다, 국내에서 쓰기에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경이로운 건 뭐냐면 지금 엄청 밝잖아요. 여기가 주름이 안 보여. 그러네. 주름을 못 느낄 정도로. 주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알고 있어. 기존에도 주름 많이 줄었거든. 근데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주름을 보려면 원래 보였어요. 그러네. 정면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원래 이렇게 측면에서 밝은 데서 보면 비치는데 안 보여요. 진짜 보려고 노력해야 보일까 말까 이 정도인 거. 이게 내부에 이번에 새로운 플렉스 티타늄 기술이 들어가서 내부 화면 주름이 육안으로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주름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주름만 없앤 게 아니라 기존보다 20배 이상 내구성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다른 것보다 내구성도 좋지만
보이시겠지만 주름 안 보이는 게 진짜 초대박인 것 같아요. 딱 폴드 8 들자마자 여기서 가장 만족하실 것 같아요, 기존 폴드 사용자분들은. 그리고 이게 저도 정확히 어느 정도 어려운지는 감을 못 잡겠지만 삼성에서 나라길 타늄 소재를 가공해서 신기술을 탑재하는 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고 연구를 정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게 딱 육안으로 느껴지는 그 퀄리티가 전보다 딱 나아진 게 보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플렉스 티타늄 디스플레이 신기술은 폴드 8뿐만 아니라 폴드 8 울트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면을 보면은 카메라가 특이하게 두 개가 있어요. 되게 또 귀엽게 들어가 있는데 기본 광각과 초광각입니다. 둘 다 5천만 화소고요. 전 또 그게 궁금했어요. 이 카메라를 찍을 때 화각 전환할 때 약간 좀 부드럽게 되나? 엄청 부드럽네요. 화각 전환될 때 위치를 정말 잘 잡았어요. 이게 원래 화각이 전환될 때 위치가 약간 바뀌거나 색감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초광각과 광각 둘만 있지만 화각 전환될 때 스무스하게 된다. 그리고 셀피는 펀치홀 카메라로 들어가 있어서 선명하게 찍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이 큰 만큼 화면 모니터링 하기도 훨씬 더 좋고요. 이거는 또 여기가 지금 또 이렇게 보이네요. 사진 찍어줄 때 상대방 모습 확인하는 거. 와, 사진 엄청 잘 나온다. 뭐지? 와, 이거 인물 촬영 모드 진짜 좋다. 엄청 잘 나와요. 와, 아니 진짜 좋아. 보여줄까? 고급스럽게 잘 나와. 오. 그치?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세로 비율을 돌려서 잘 나오는 것 같아. 볼 수가 있다. 아, 진짜 가벼워. 미쳤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얇지? 색깔도 예쁜 것 같아. 색깔도 진짜 예쁘다. 보겠지만. 듀얼 레코딩이라고 해서 동시에 두 명을 촬영하는, 이렇게 내각 화면을 반반 나눠서 촬영하는 것도 그걸로 둘이 찍어보면 재밌겠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4800mAh에 45W 초고속 충전 지원하고요. 20W 고속 무선 충전까지 지원해서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 기존에 원래 폴드가 한 25W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폴드 8부터는 45W로 훨씬 더 충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사실 제 채널은 그런 게 있어요. 삼성 신제품 현장이지만 너무 좋은 부분만 얘기하지 않고 아쉬운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도 체크를 하는데, 전 첫 번째로 일단 이 스피커가 접었을 때는 상하단에 있어서 밸런스가 맞거든요. 근데 펼치면 좌측에만 들어가요, 스피커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음악을 하나 들어보자. 깜짝이야. 이게 기가 막히게 또 사운드가 중심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팅을 했어요. 왼쪽에서 들려 오른쪽에서 들려면 100% 왼쪽에서 들리는 건 맞는데, 이거를 우리가 신경 안 쓰고 그냥 영상에만 집중하고 소리 들으면 그래도 밸런스를 최대한 그 가운데에서 화면이 들리는 것처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울리는 거는 다 이쪽에서만 울리는데 사운드가 괜찮네? 생각보다 출력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안 될 것 같아. 스피커 괜찮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망원 렌즈가 빠져 있잖아요. 이 망원 렌즈라는 거는 멀리 있는 피사체를 가깝게 담을 수 있는 카메라인데, 그런 게 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존 폴드에서 이 망원 카메라를 자주 쓰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게 좀 쓰면서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저같이 약간 좀 음식 사진, 풍경 사진, 인물 사진 요 정도만 찍고 카메라 많이 안 쓴다, 그러면 충분히 이 정도도 크롭해도 사진 찍었을 때 이렇게 확대를 해도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니까 엄청 선명하게 나오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격도 되게 중요하죠. 가격은 이제 현재 출시가는 200만 원 초반대로 해서 기존 폴드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버전으로 가성비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폴드 8 울트라입니다. 이름에 울트라가 들어간 것처럼 기존 폴드보다는 확실히 성능적인 부분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카메라까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폴드보다 좀 더 얇고 가벼워졌어요. 기존의 폴드 7도 솔직히 이 이상 얇을 수 있나? 삼성에서 광고를 할 때도 바형 스마트폰을 마치 나누는 것처럼, 분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펼치는 듯한 영상을 많이 노출을 시켰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 얇아졌다고 하니까 솔직히 보면서도 좀 안 믿고요. 놀라운 거는 안에 배터리 용량이 더 늘었어요. 600mAh가 늘어가지고 배터리 용량은 더 증가가 됐는데, 똑같이 두께만 이렇게 유지돼서 나왔어도 저는 좋다 했을 텐데, 또 이제 줄였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정말 삼성은 약간 좀 외계인 고문하나 싶은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또 삼성이 가장 강조했던 게 펼쳤을 때 강력? 부드러워졌네. 약간 괜히 얘가 상대적으로 좀 찌걱거린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폴드 8 울트라는요 되게 부드러워졌다. 한번 자기도 한번 해볼래? 그리고 폴드 7도 한번 같이 들어봐. 네. 솔직하게 말해줘. 잠깐만. 내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긴 했어. 이걸 잡을 때 힘이 좀 덜 들어가는. 그 장력 자체가? 열 때. 열 근데 때? 원래도 막 엄청 어렵진 않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부정 못할 겁니다. 주름.
진짜 개선 많이 됐다. 와, 아니 저는 폴드 7 때도 현장에서 제가 처음 봤을 때 주름 개선이 많이 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점점 찾기가 힘들어져요. 똑같은 이 화면에서 와, 이 파인 그 깊이도 다르다. 얕아졌고요. 평평해진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전면 봤을 땐 주름 모르겠어. 그치? 와, 어떤 분도 그럴 거예요. 어떻게 주름이 하나도 안 보이냐, 거짓말 치지 마라. 그래요, 당신 말대로 진짜 미친 듯이 보려고 해서 보면은 보여요. 찾으면 보여요. 근데 진짜 전보다는 확실히 누가 봐도 개선이 많이 됐다고 느껴집니다. 제 주변에도 항상 이 폴드 쓰시는 분들이 살라고 하는데 그 주름이 거슬린다, 뭐 주름에 대한 그 이슈도 걱정이 돼서 구매를 안 하시는 분도 많은데, 폴드부터는 주름 신경 안 쓰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리고 디스플레이 밝기도 전작 대비 3000니트로 훨씬 더 밝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조명이 밝은 곳에서 봤을 때도 확실히 되게 잘 보이고요. 영상 한번 틀어서 보면은 그리고 이거 이번에 빛 반사 코팅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진짜 빛이 엄청 세거든요. 확실히 줄었네. 디스플레이 몰입감이 훨씬 더 전보다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부분도 전부 다 좋아졌습니다. 일단은 초광각 카메라 렌즈가 좋아졌습니다. 기존에 1200만 화소였는데 이제는 5000만 화소로, 기존보다 1800만 화소 정도 더 좋아졌고요. 이걸 한번 찍어보자. 진짜 다르긴 하네. 이게 기존의 폴드 7이고요. 이게 지금 폴드 울트라인데 너무 다르죠? 똑같은 피사 찍었는데 배율인데도 초광각으로 찍었을 때 이제 확대해서 디테일을 보면은 선명도가 완전 달라요. 질감이나 컬러 잡는 게 완전 다른. 그치. 이제 이게 메인 광각은 2억 화소로 동일하고요. 망원에 대한 기대가 많으셨던 저 같은 분들은 아쉽게도 망원은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10메가픽셀로 똑같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울트라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갤럭시 S26 울트라급으로 뭐 이제 100배 줌이 되거나 그런 거 조금 바라긴 했는데 30배 줌까지. 그래서 망원 스펙은 사실 달라진 게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폴드의 울트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는 좀 더 증가가 됐고, 이제 충전 속도도 45W, 무선 충전 속도는 20W로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폴드보다는 훨씬 더 얇고 가벼워졌는데 배터리 스펙도 좋아지고 카메라도 좋아지고 칩셋도 더 좋아진 AI 폴더블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갤럭시 Z 플립 8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자인은 기존 플립 7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속이 달라졌습니다. 플립 8은 플립 시리즈 중 역대 가장 얇고 가볍다고 하는데요. 뭐 사실 기존에도 너무 얇고 가벼워서 휴대성은 뭐 말이 뭐해 싶었는데, 디자인 봤을 때는 사실 큰 차이는 없어서 플립 7 쓰시는 분들이 플립 8을 써보면 들었을 때 큰 차이는 솔직히 못 느낄 것 같긴 해요. 커버 화면도 4.1인치로 그대로고요. 좀 가볍긴 한 것 같아요. 어때요? 와이드 폴드랑 같이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면 와이드 폴드가 더 가벼울 수가 있어? 그렇게 느껴? 더 넓어서 가볍게 느끼나?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플렉스 윈도우 화면 UI도 좀 더 세련돼졌습니다. 이런 화면이 원래 없었거든요, 기존에. 근데 여기 밑에 앱 즐겨찾기하고 상단에 뭐 날씨하고 다양한 정보 같은 게 떠 있고요. 네, 사실 플립은 뭐 기존에 잘 쓰셨던 분들은 그거 잘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음은 역대 가장 강력한 갤럭시 워치 9입니다. 기존 갤럭시 워치 8과 워치 9을 비교해보면 사실 플립처럼 거의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런데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거는 우선 스트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것도 기본 스트랩인데요. 원래 기존 스트랩은 여기 스티치 포인트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좀 파인 형태로 바뀌었고요. 딱 본품만 놓고 봤을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아마 어느 게 9이냐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번에 워치 9은 산뜻하다 이제는. 와, 진짜 가볍다. 스트랩 거는 방식도 기존에 원래 말려 들어가는 방식이었는데 클래식 시계처럼 되어 있습니다. 촉감 자체가 엄청 부드럽고 편안해요.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 이거를 이제 삼성에서는 라지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43mm를 40mm도 두 가지 컬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착용한 모델은 이제 43mm. 성인 남자 중에서도 저는 좀 속력이 얇은 편이긴 한데 요 정도 느낌이구나 라고 이제 참고하시고 구매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제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에는 390mAh라서 전보다 20% 정도 배터리 용량이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워치를 사는 목적을 얘기하면 건강 기능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다양한 헬스 기능, 건강 운동 트래킹 기능과 수면 측정 기능을 기존에도 삼성이 다양한 측정 값을 지원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내부 칩셋도 기존의 삼성 엑시노스가 아니라
보니까 퀄컴 웨어러블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뭐가 더 좋아졌냐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수면 무호흡, 생체 징후, 심장 건강 점수, 일일 유산소 부하, 신체 체력 지수가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면요, 수면 무호흡 기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수면 중에 잠이 들었을 때 무호흡 상태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엄청 위험한 거잖아요. 내가 숨을 잠깐 동안이라도 안 쉬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갤럭시 워치 9을 차고 주무시면은 자는 동안에 혹시라도 내가 이제 수면 무호흡 상태일 때를 체크를 해서 사용자한테 건강 안내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면 무호흡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분들과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서 개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규 FDA 승인을 받은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은 이제 생체 징후인데요. 이거는 개인의 건강 기준값 대비 유의미한 변화를 감지했을 때 선정적으로 알림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하루는 건강상 너가 요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지내 라고 이렇게 안내를 도와주는 거죠. 심장 건강 점수는 말 그대로 내가 심장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잘 뛰고 있는지 에너지 점수처럼 나타내 주는 거고요. 제가 또 요즘에 러닝에 빠져 있는데 이런 러너분들을 위해서 일일 유산소 부하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러너한테 맞춤화된 이제 운동 강도라든지 휴식 타이밍 이런 걸 안내해서 위험의 부상을 방지를 한다고 해요. 제가 이제 갤럭시 워치를 매일 차고 아침에 러닝을 하는데, 워치를 차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러닝 코치 기능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너무 좋긴 한데 언제 쉬어야 되는지까지 얘기를 해주진 않아요. 제가 이제 체력적으로 이때쯤은 너무 좀 무리되는 것 같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하면 쉬게끔 하는 건데, 내가 이제는 건강하게 오랫동안 달릴 수 있도록 쉬는 타이밍까지 안내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체 체력 지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체성분이라든지 심박수, 걸음수, 활동 시간 등을 이제 분석해서요, 내 말 그대로 내 신체 체력에 대한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도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AI 기능에서도 좀 더 좋아진 게 이제는 워치만 이렇게 들어 올려서 제미나이한테 오늘 하루 스케줄이라든지 뭐 캘린더 추가, 날씨, 뭐 다양한 정보 등을 검색해서 물어보고 답을 들을 수 있다고 해요. AI 접근성이 좀 더 편해졌다. 원래 이게 기존에는 측면 버튼을 길게 눌러서 물어봤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스처 동작만으로도 이 기능을 빠르게 쓸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갤럭시 워치 기본 같은 경우에는 40mm하고 43mm로 나왔고요. 이번에는 클래식 모델은 안 나왔습니다. 클래식은 따로 물리 베젤링이 있어서 클래식한 수트라든지 진중한 느낌에 잘 어울리는 시계 스타일이었는데, 요거는 요번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10 시리즈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재밌는 거는 이번 워치9에서 울트라 2예요. 제가 원래 기존에 울트라를 많이 쓰고 있었다가 일반 워치를 착용하기 시작한 게 아무래도 무게와 두께였던 것 같아요. 갤럭시 워치 중에 울트라가 사용 시간은 최소 3-4일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긴데, 이번에는 훨씬 더 길어지고 무게도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오, 밴드는 진짜 좋다. 기본 스트랩 밴드가 되게 부드러워. 엄청 부드럽고, 그 두께가 진짜 얇아졌다. 두께가 전부 다 12% 얇아졌다고 하는데 얇아진 게 느껴지는데요? 뭔가 그전에는 도톰한 걸 차고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적당한 걸 차고 있는 느낌이랄까? 올라오는 느낌 자체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 확실히 되게 평평해졌죠? 밑에가. 저 진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워치 울트라 2를 큰 기대 안 하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기존 워치 9보다 더 마음에 드는데? 오, 진짜 달라. 엄청 가벼워졌네. 울트라 쓰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그 무게였는데 부담이 확 줄었어요. 진짜. 이제 워치 울트라하고 비교를 보면 왼쪽 울트라 2입니다. 여기에 이제 울트라 1이고요. 베젤은 자세히 보시면 이제 시간 각인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조금 더 아웃도어에 특화되어 있다면 지금은 좀 더 시계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화면도 1.5인치로 미세하지만 조금 더 커졌고, 그리고 화면 밝기도 최대 5000니트까지나 올라갔어요. 5000니트면 한여름 정말 야외에서 최강 쨍할 때 봐도 화면이 안 죽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냅드래곤 칩셋이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전부 다 성능도 더 강력해졌다고 하고요. 진짜 솔직히 말할까요? 엄청 빨라졌다. 저 모르겠어요. 전에도 많이 부드러웠어서 이거는 좀 더 써봐야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러너분들한테 특화된 게 트레일 러닝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산악지대 좀 높은 고도 변화 같은 것도 감지를 하고 지형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동 경로, 경사 가이드 알림까지 세밀하게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아마 그래서 트레일 러닝까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고강도의 운동을 하실 텐데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전작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이버 분들한테도 또 굉장히 좋은 게 다이빙 수심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치로 물놀이 수준이 아니라 진짜 수심 깊은 잠수를 했을
꼈을 때 정확한 수심이라든지 온도 측정까지 가능한 EN13319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전문가분들한테도 다이버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 이번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고요. 배터리도 전작보다 훨씬 더 증가가 됐습니다. 800mAh가 증가가 돼서 약 35%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제 실제로 구매해서 장시간 써봐야지 정확한 사용 시간을 알 수 있겠지만 전보다는 확실히 좀 더 반나절이라도 더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각 워치별로 다양한 밴드까지 별매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전보다 이번 갤럭시 워치 9과 울트라 2는 사용 시간도 길어졌고 트레일 러닝 기능과 다이빙 기능, 수면 측정 기능과 건강 기능이 강화가 됐다. 흡셋도 더 좋아졌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바로 갤럭시 AI 글라스입니다. 사실 AI 글라스 관련해서 저도 유추 정보를 많이 찾아봤지만 실물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쨌든 안경이고 하루 종일 착용해야 되는 웨어러블 제품인 만큼 멋이 있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딱 꼈을 때 내 외모를 해치는 것 같은데 하면 저 안 쓸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장에 DP가 되어 있는 제품들을 보면은 디자인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이 정말 똑똑한 게 잘하는 걸 잘하는 쪽에 맡기자라고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워비파커하고 저희 또 한국의 자랑이죠, 젠틀몬스터하고 협업을 해서 골드한 안경 형태로도 지금 잘 나와 있고 좀 편안하고 가볍게 쓸 수 있는 워비파커하고 협업해서도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딱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제 사용 시간은 최대 9시간 정도로 해서 나가서 좀 편안하게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정도의 기대보다 더 긴 사용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지금 이 형태는 사실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모델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까지 탑재된 모델은 언제 나오냐? 이건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직 좀 미정이라고 해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 것도 좀 많이 고려사항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요즘 스마트 글라스에 있어서 이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없는 모델 처음 모델은 가을쯤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들었을 때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서 무게에 대한 걱정이 한시름 났습니다. 그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고 여기 부분에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또 버튼이 있습니다. 우와. 거의 티가 안 나죠? 여기도 하단에서 스피커가 있네요. 그리고 케이스도 딱 젠몬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페어링 버튼도 있는 것 같고요. 안쪽에 이렇게 무선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가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갖다만 대볼게요. 괜찮아요? 일단은 AI 글라스는 기대보다 더 훨씬 더 안경스러워서 자연스러워서 좋았고요. 뭔가 기계를 쓰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기존 글라스의 스마트 글라스 기술이 접목된 그런 느낌이어서 엄청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이거는 장시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떨지는 이제 더 길게 써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삼성이 얘기한 대로는 안경테에 카메라와 스피커, 마이크까지 탑재가 되다 보니까 원래 기존에 우리가 뭐 밖에서 어떤 걸 물어보고 확인하려면 스마트폰을 꺼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AI 글라스를 통해서 내가 스마트폰을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앱을 실행한다든지 메시지를 읽어준다든지 전화를 받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연동성으로 편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폰 꺼내는 횟수는 현저히 줄 것 같아요. 가을에 정식 출시가 됐을 때 한번 직접 구매해보고 장시간 써서 후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신제품들을 만나봤는데 오늘 전체 제품 다 보고 딱 하나만 꼽는다면 역시나 폴드 8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생각보다 무게도 되게 가볍고 컴팩트한데 화면은 또 되게 크고 잘 나왔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 폴드 8은 제가 느끼기에 휴대성과 성능과 큰 화면이 주는 대한 편안함, 시원시원함이 되게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카메라를 중점으로 쓰는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폴드 8 울트라의 뭐 카메라 업그레이드보다는 폴드 8의 와이드 형태의 컴팩트함, 화면 비율에 대한 만족감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라면 폴드 8 울트라 사는 비용을 아껴서 폴드 8과 AI 글라스 이렇게 두 개를 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카메라가 더 중요하시거나 기존 폴드 비율이 좋으셨던 분들은 폴드 8 울트라를 선택하셔도 충분히 정답입니다. 이건 뭐 따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 취향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은 오늘 보여드린 신제품 중에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후기 알려주세요. 여러분 언급으로 제일 많이 나온 제품부터 제가 공수의 솔직 후기랑 저희 채널의 시그니처죠. 남들보다 품격 있을 수 있는 초기 설정 및 꿀팁 영상도 정성껏 준비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갤럭시 신제품을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전 런던에서 본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볼게요.